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정부 문을 또 닫지 않기 위한 의회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장벽 쌓는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공동 대통령으로 불리는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는 대통령이 이 안에 서명하면 안 된다고 방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을 한 뒤에 민주당 지역 비상기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첫 주정 연설을 하는데 캘리포니아 재난기금을 멕시코 벽 쌓기로 돌린다는 데 반격할 게 분명합니다. 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잠재 후보가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멕시코 장벽 쌓기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의 캠페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군중이 경쟁자 군중보다 크다고 부풀리면서 군중 숫자에 집착했고, 대통령의 지지자는 영국 언론 BBC의 카메라 기자를 신체 공격해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신참 의원의 내용 없는 뉴 그린딜이란 법안 때문에 민주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법안이 완성되기 전에 덜컥 지지 선언부터 해서 곤란한 처지입니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 마약 선물이 다 아는 비밀이고 북한 정권도 이를 막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가 며칠 전에 보도한 뒤에 후속 취재한 기사입니다. 매사추세츠 뉴튼이란 도시에서 청각장애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시골도 아닌 도시의 이웃 사람들이 모두 수화를 배우며 이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문을 월요일부터 또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단은 닫지 않는다는 원칙 안에 합의를 한 거죠. 정말 프린시펄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원했었던 57억 달러를 멕시코 벽 쌓는 기금으로 넣어야지 된다 했는데 약 13억 7천만 달러 이 정도 되니까 4분의 1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한 55마일 정도 새로 이제 벽이라기보다는 펜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인가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내용을 해서 일단 합의를 했고, 오늘 화요일이죠? 수요일인 내일 이게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다 통과되고 해야지 되는데 지도부가 합의를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다 알고 텍사스 엘파소로 가서 멕시코와의 사이에 뭐 국경 장벽이 이미 쌓여 있는 그곳에 가서 벽은 쌓아야지 된다. 또 이제 의회에서 어떤 합의를 했던 알았겠죠. 4분의 1 정도밖에 책정 안 됐다는 걸. 우리는 어쨌든 벽은 쌓는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요즘 대통령이 코-프레지던트라고 부르거든요.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 또 다른 한 명은 팍스의 션 해니티입니다. 션 해니티가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알라바마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리처드 쉘비 이제 상원의 관련위원회 소위원회 의장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쓰레기 같은 협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베이지 컴프로마이즈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이 안에 비토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트위터로도 어떤 것 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직접적으로는요 계산을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를. 그런데 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션 해니티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이 기금을 어디서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은 대부분이 민주당 지역에 지금 할당이 돼 있는 비상 재난 기금으로 충당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토요일에 이 안에 서명은 하고 어제 대통령이 엘파소에서 어쨌든 벽은 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돈은 캘리포니아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새로운 주지사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사건건 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이런 그 주와 주지사 쪽에 그 할당이 됐었던 기금으로 빼서 나머지 57억 달러를 채운다. 이런 그 지금 그 백악관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또 다른 계산인 겁니다. 북가주 이제 홍수 컨트롤 프로젝트 같은 기금 그리고 나머지는 또 국방부에서 군사 시설을 짓는 그 기금에서 또 빼서 한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텍사스의 기금도 고려 중이다 했는데 텍사스는 공화당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라든가 공화당의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우리 주에서는 돈 빼가지 마세요 해서 일단 그 미운털이 콱 박혀버린 캘리포니아 주의 홍수 컨트롤 프로젝트에서는 만약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이제 분명히 돈을 빼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아침 11시에 게빈 뉴섬 주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주정부 주민들을 향해서 주정연설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이 캘리포니아주는 워낙에 서류 미비자들도 많고 서류 미비자들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도시마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오죽하면 그 주나 도시에서 어떤 그 안전, 그 sanctuary city, sanctuary state 같은 것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설을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법적인 도전이 있겠죠. 이래서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법적인 도전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제 한 거리가 1마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엘파소에는 처음 갔어요. 텍사스에 7번째 갔는데 그곳에서 스테디움이 어떤 스테디움이든가요? 아무튼 그 스테디움 자체가 콜로세움 무슨 콜로세움이에요? 텍사스에 그 콜로세움이 그 콜로세움 관계자는 6,500명 들어간다고 하고 또 소방관은 8,000명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맥시멈 10,000명까지 채울 수 있다. 이런 스테디움에서 대통령이 왜 멕시코 벽을 지어야지 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멕시코 벽을 지어야지 안전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한다고 발표하진 않았지만 텍사스에서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테드 크루즈를 많이 따라잡았던 그 텍사스주에서 현역 의원하고 겨뤘을 때는 결과를 좋게 냈던 비토 오로케라는 그런 그 민주당의 전 의원이 이 사람이 그 엘파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금도 많이 모았고 텍사스에선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40군데가 넘는 로컬의 어떤 인권 그룹과 함께 대통령이 연설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이제 역시 멕시코 벽을 쌓는다고 엘파소가 안전해진 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파소는 벽을 쌓기 시작한 때가 2006년인데 그 전에 커뮤니티에서 워낙에 이민자들이 많으니까요. 로스앤젤레스와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민 그 커뮤니티와 경찰국이 서로 평소에 범죄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정보도 교환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서류 미비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런 서류 미비자들이 신분 위험이 그것이 그 어떤 제보를 할 때 당신이 지금 서류 미비자지 해서 내쫓긴다면 제보를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없고 아주 그 형편에 맞는 경찰국과 커뮤니티가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엘파소가 2006년도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이 지어지기 전부터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토 오로케는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벽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전은 조금 더 그 포용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그 반대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설을 하면서
글쎄요, 이 처음에 그 대통령에 당선됐었을 때 군중 그 숫자 얘기했었던 그때가 굉장히 그 생각이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irst name만 좋은 지고만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고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떨어진 곳에서 그 벽 쌓는 것에 반대되는 말하자면 캠페인을 하는데 그러는데 뭐 군중이 나보다 굉장히 작다 뭐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By a young man who lost an election to Ted Cruz. And then they said, you know what? Hey, you're supposed to win in order to run. By the way, I'm 1 and 1. I'm 1 for 1. Think of it. We had one election. We and I가 아무튼 이겼다. 이기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이제 본인의 지금 그 컬러시움에는 한 35,000명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Now we're going to be 2 for 0 and everything's going to be perfect. 중간중간 이제 그 벽을 지어야지 된다. Build the wall 이런 얘기 하고요. A young man who's got very little going for himself except he's got a great first name. BETO, BETO입니다. First name, great하다고 하죠.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Say 35,000 people tonight and he has 200 people, 300 people, not too good. 우리는 렛츠 35,000명의 관중을 갖자 하고 얘기를 하고 그는 200명, 300명은 not too good 하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수천 명 대 수천 명이더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저도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리게 되는 게 굉장히 좀 슬픔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극이기도 하고요. 더 크고 중요한 얘기들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옳게 이 정치인은 거짓이 아닌 본인의 연설하는 시간도 비슷했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미움이 아닌 관용이 있는 나라 이게 미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한 30분 정도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당연히 팍스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시스펜도 홀리 중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영맨 하면서 후보였었지만 지금 후보는 아니죠. 본인이 엘파소에서 쭉 멕시코 장벽 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을 서베이하는 그런 도중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이 역시 발을 구르고 좋아하고 하는 과정에서 BBC의 카메라 기자예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영국의 어떤 기자를 누군가가 공화당의 정치인이 거의 때려 눕혔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칭찬을 했었고 유럽에서는 미국이 왜 저렇게 천박하냐. 원래 천박했는데 점점 더 천박해지네. 이런 조롱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BBC의 카메라맨인데 BBC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람 스케안이라는 BBC의 카메라맨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거의 신체적인 폭력을 해서 폭력을 했는데 카메라 기자의 카메라가 스스로 돌아갔어요. 전부 이런 것을 촬영을 했고 또 BBC가 카메라 기자가 있으면 방송이니까 또 글을 쓰는 기자, 보도를 하는 방송 보도 기자가 있잖아요. 그 보도 기자가 게리 오도너후라는 기자인데 BBC의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그대로 BBC 오늘 BBC 방송의 NPR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공격이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미디어 언론이 국민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BBC 방송이 오늘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이제 이게 큰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연설을 중단했어야지 됐었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에이시안, 히스패닉, 블랙 피플들이 전에 일자리가 없었는데 모두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가 그 미디어맨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로 그 신체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해서 그 대통령도 본 것 같습니다. 연설을 한참 중단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걸 좀 이렇게 무마시켜줘야지 되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USA를 외치는데 그 USA가 화합의 분위기에서 외쳐지는 USA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의 지지자가 다른 나라의 특파원을 그렇게 뭐 신체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USA 하는 소리, 그 소리를 칠 때는 가려졌으면 하면서 치는 거지만 묘하게 그 행동과 소리가 오버랩이 돼버려서 미국이 아주 그 유치하고 정말로 천박하기 그지없는 나라로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특히 영국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그 화면을 통해서 뭐 생중계됐으니까요. 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장 그 슈러드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을 저는 주목하는데요.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상원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그런 일을 누구라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스탑하라고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슈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측에서는 조금 온건한 편이고요. 다른 조금 좌측인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대선 후보에 나갈 가능성이 높고 지역적으로 뭐 유리할 수도 있고요. 오하이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에서 이 사람이 7포인트인가 9포인트 정도 차이로 지난번에 또 당선이 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을 적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제가 많은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슈러드 브라운 그 오하이오의 민주당 상원 의원의 말을 인용을 하냐면요. 이 사람의 와이프가 저널리스트예요. 그 뭐 퓰리처 상도 받은 그 클리블랜드 플레인 딜러에서 일하고 있는 저널리스트거든요. 잠시 뒤에는 글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내용이 그 실감이 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되실까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요. 마약이 그 메탄페타민이 북한에서 설의 선물로 졸업 선물로 생일 선물로 아주 흔하게 거래된다. 믿어주세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원래 그런데 미국에서 뭐 사실인 것 같긴 하고요. 어느 정도이냐인 것이지 미국이 정부가 기금을 대는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에서 먼저 보도했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추가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깔깔할까요? 어떤 그 날씨의 영향인지 아니면 뭔가 소리가 달라요. 기계는 항상 똑같다고 하는데 기계가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다. 기계가 자신의 그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조절하는 게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또 그 사람이 조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엔지니어링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깔깔하게 들리네요. 저는 오늘 볼륨을 이렇게 낮추고 이쪽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낮춰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할 때요. 그냥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이 내용 같은 것에 그 따라가고 하다 보면 더군다나 이제 아침 그 뉴스를 전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중간중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광고하면서도 또 그 리뷰를 하고 또 들어오기 전에 미처 조금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도 확인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겨를 없이 막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그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형태의 소리가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깔깔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크리스탈 메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리스탈 메스가 그 설, 요즘 뭐 한국에서 음력자는 아예 뺀다면서요. 그냥 설이라고 하는데 그 설에
선물로 주고받는다. 홍콩발 기사였어요. 옷이라던가 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 흡입하기도 하고 뭐 담배처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위험한 중독성을 모르고 그러는 것 같다. 마치 그 레드불 왜 그 유럽에 가면은 레드불 물론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지만 레드불 만드는 회사에 가면 자랑이라고 그 관광 가면 사람들이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작은 것을 한 캔을 먹으면은 착 그 에너지가 올라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에너지 드럭 정도로 그 레드불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국민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안드레이 랭코프 뭐 이분이 뭐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뭐 정통하다고도 할 수 있죠. 노스코리아 NK 뉴스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그 한반도에 그 메타페타민이 그 이 마약이 들어간 것은 20세기 초 일제 시대인데 요즘 그 탈북자들이 얘기를 쭉 그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원래 그 군인에게 2차 대전 이후에 그 정권에서 주기도 했고 북한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에는 북한의 외교관이 밀매하다가 체포되기도 했고 1990년대에는 돈이 없는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나자 이제 그 로컬에서는 이 마취제 비슷하게 또 북한이 뭐 헬스케어가 잘 돼 있다. 뭐 쿠바처럼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것도 아마 평양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잘 돼 있을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파악이 제대로 안 될 텐데 북한 정부도 제대로 파악 안 될 겁니다. 이산가족 만나자고 하면은 뭐 한국처럼 주민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는 파악하려면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도 너무 부족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등등 해서 로컬로 흘러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1990년대에 돈이 없어서 만들어서 팔 때는 중국이나 일본의 야쿠자 같은 범죄 집단으로 많이 팔았는데 2000년 중반부터는 정부가 컨트롤을 조금 느슨하게 했답니다. 모든 것을 꽉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가 컨트롤을 덜하면 이게 핵무기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데요. 그 제조 기술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로컬에 팔 수 있잖아요. 왜 핫라인에 전화가 오죠? 죄송합니다. 핫라인 전화라서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핫라인인데 핫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핫라인으로 전화가 와서요. 제가 방송 도중에 뭔가 여러분들께 잘못 방송 드리고 있는 게 있는가 해서 받아봤습니다. 잘못 온 전화 같아요. 오늘 왜 이러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그 정부 컨트롤이 줄어드니까 이미 그것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슬쩍슬쩍 만들어서 로컬에 내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약품이 부족하니까 그런 정도로도 뭐 쓰이게 되고 뭐 이 정도보다 조금 전까지가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가 지난주에 처음에 그 보도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말하기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북한은 계속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해왔고 탈북자 얘기들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탈북자들이 뭐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한다기보다는 뭐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뭐 예를 들면 그들도 나름대로 그 탈북을 했기 때문에 생존하는 그런 그 상태에서 생존하는 국가의 정부와 맞춰서 어떤 때는 좀 부풀리기도 하고 부풀리다 보면 기억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기억에 뭔가가 더 입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아무튼 있지만 그 북한은 부정을 하고 있고 탈북자 거의가 이 같은 내용들이 탈북자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다.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 그런데요. 알려진 비밀이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되는 것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퍼져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이 그 서울 그 인권연구소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생일이라든가 졸업할 때 그밖에 할러데이에도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북한은 뇌물이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어느 나라나 뭐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같은 그 마약 마지막에 그 뉴욕타임스가 얘기하기를 그리고 마약 사용이
정권의 당장의 도전이 안 된다면 지금 북한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경제를 살린다고 또 미국과 협상도 해야 되고 중국, 뭐 일본, 러시아, 한국 쭉 거래를 해야지 되니까 그 같은 급한 불을 끌 때 정권에 큰 도전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뭐 마약을 하고 조금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과거에 그 한국에서도 3S 정치라는 것 했잖아요. 뭐 스크린하고 또 스포츠하고 또 나머지 하나 S 그런 것 했는데 북한에서 그 마약을 그렇게 한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멍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은 뭐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일지 모르지만 해서 북한에 그 같은 그 현수막 같은 것도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마약은 당신에게 나쁩니다. Drugs are 그 bad for you 하는데 drugs are bad for country.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그 외교적인 협상을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별 내용도 없어요. 길이는 웬만큼 되는데 그런데 한마디로 이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물질을 여전히 저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만드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외교적인 협상이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그것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인데 어찌 보면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일 것 같고요. 이 같은 사실이 북한도 쥐고 있다 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그 힘이 없으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왜 여러 가지를 작은 양보가 됐던 큰 양보가 됐던 해가면서 만나겠어요. 북한이 그 같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그럴 때 북한이 그 끈줄을 놓겠어요. 쉽게 놓지 않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못마땅하다는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뉴욕타임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전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은 다음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꼭 전해드려야지 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그 신참 의원들이 그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장 인기 있는 그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 뉴욕이 지역구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이제 이름이 조금 입에 붙네요. 뉴욕에 29살 된 이 그 민주당의 그 정치인인데 하원 의원이에요. 여성의 하원 의원이고 콜테즈라는 이름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라틴어입니다. 또 그린 뉴딜이라는 뉴 그린딜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군요. 발표를 했는데 정말 좀 황당하긴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자리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건강보험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본적인 수입을 주고 뭐 정부 공무원도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기에는 야심차고 그러면 뭐합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디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뭐든지 다 잘하겠다 하는데 이 젊은 그 초선 그 의원이 뭐 이제 선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한 달도 안 됐나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할 때 민주당에서 예비선거 경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코리 부커 아니면 뭐 커스틴 길브랜드, 카멜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그 중진 상원 의원들이 전부 그것을 지지를 해버렸거든요. 스케치가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지지를 해버린 겁니다.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패트릭 뷰캐넌이라든가 뭐 뉴트 깅그리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옳다. 지금 공화당은 기회를 잡았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 이게 지금 백파이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미네소타에서 민주당이고 그 일햄 오마라는 이제 이름에서 그리고 항상 스카프를
그 머리에 두르고 다니니까 인종이나 종교는 뭐 충분히 짐작하실 테고요. 이 그 초선 의원이 또 굉장히 애띄어 보여요. 나이는 그래도 30대는 됐던데요. 40대이든가요? 30대인 것 같아요. 됐던데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아주 뭐 거침없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하원의 그 마이너리티 리더죠. 하원 대표인 케빈 맥카티가 지난번에는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는 하원 의장도 했어요. 케빈 맥카티가 굉장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하고 민주당을 이스라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스라엘 그 그룹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비난을 하니까 뭐 정말 벤자민's 베이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벤자민 네탄야후의 그 아가들이다. 벤자민 네탄야후에 대해서 조종당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상당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공화당에서 전부 이 그 초선 의원에게 그 포화를 던졌고 그리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조차도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발언 그리고 편견이 있는 그런 발언은 상당히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초선 의원이 그냥 아주 금방 납작 엎드려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저는 우리 그 정치에 너무나 로비스트들이 활개치는 그 문제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의회에 들어가서 물불을 안 가린 겁니다. 잘 모른 겁니다. 분위기 파악이 좀 서툴렀던 거예요. 뭔가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좀 이렇게 이게 보면서 해야지 되는데 그만큼 아직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또 그 때가 안 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오는군요. 이제 사람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는데 애리조나주에서 기포즈라는 의원이 가브리엘 기포즈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그 하원 의원으로 하면서 슈퍼마켓에서 뭔가 그 캠페인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총을 쏘서 뭐 정신이 그 당시엔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말을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남편이 우주인이었던 그 마크 켈리잖아요. 이 브라더가 다 우주인인데 마크 켈리가 공식적으로 미국 상원 의원에 출마한다 하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네이비 캡틴이었어요. 켈리가. 해서 총기 문제는 지금 확 들고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 와이프가 총에 맞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한 번은 이 사람 우주에도 못 갔었던 것 같아요. 뭐 간호 문제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랬는데 어느 지역구냐면 지역구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현재는 공화당의 마사 맥셸리 의원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식이 아니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정식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언제인지 제가 2011년이 아니라 지금이 2019년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숫자 말씀은 좀 안 드려야지 돼요. 2020년에 특별 선거가 치러집니다. 거기에 이제 마크 켈리가 나갔는데 Affordable Care Act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임금이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리고 오르지 않고 정체돼 있다 하는 것, 뭐 경제, 기후 변화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캠페인을 하기 시작하면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총기 문제를 얘기를 할 테고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상당히 승산이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사실은 조금씩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길게 전해드리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유타주에서 결국은 해냈습니다. 지금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그쪽이 이제
공화당이 강한 데인데 11월 달에 유타의 주민들은 메디케이드를 확장을 해야지 된다. 건강보험. 특히 이제 이 메디케이드가 유타의 경우에 연수입이 $17,000 미만인 사람들에게 이제 국가적인 의료 그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는가? 같이 두 가지가 통과가 된 거예요. 세금을 올려서, 유타의 세금을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유타주의 공화당은 메디케이드를 그 확장하는 거, 뭐 오바마케어하고도 다 연관이 있고 하겠죠. 그런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원래 4월 1일부터 집행이 시작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게 예산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결국은 이것을 15,000명이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것을 8,000명만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의 8,000명이 아니라 15,000명이 15만 명이 혜택 받게 돼 있었군요. 그렇게 많이 나요? 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게 8만 명만 혜택을 받고 7만 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공화당인 의회에서 주도를 했고 역시 주지사도 그 게리 허버트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사인을 했거든요. 사인을 했는데 이게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그 주민들이 그 유타주에 법으로 통과를 만든 것도 주민 발의안으로 만든 것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아주 없애버리지는 못하고 반 정도는 뚝 잘라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연방 그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l 그 Medicaid 서비스라는 데서 이걸 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지 된대요. 왜냐하면은 주에서 뭐 이렇게 통과했는데 서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연방 이 담당국에서 그럼 유타 그 정치인들이 하려고 결정했던 대로 해라. 이렇게 될 경우 또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아니 주민이 통과시킨 그것을 무시해? 하면서 당연히 소송을 하겠죠. 주민이 그것을 법안으로 올려놓기까지는 그냥 우리 이걸 원해요 하고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몇 명의 청원을 받아서 해서 뭐 몇십 %의 그 찬성표로 통과된다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에서는 이쪽에서는 그 이 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퇴보다라고 얘기하고 또 공화당 정치인들은 다른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보면서 길게 전해드릴 건 아닌데 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하고 그 이해가 됐습니다. 빌 게이츠 하면은요, 그 세금 어느 정도의 부자들이 세금을 부담을 해야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빌 게이츠 아버지가 빌 게이츠를 워렌 버핏에게 소개를 해줘서 두 사람이 친구거든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아니 내가 내 그 비서보다도 내가 내는 세금률이 낮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발 세금 좀 많이 내게 해달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빌 게이츠도 상당히 그 뭐 세금 뭐 부자가 어느 정도 내야지 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요즘 민주당에서 신참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뭐 부자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인 게요. 또 알렉산드리아 그 오카시오 콜테즈 뉴욕이 지역구인 그 하원 연방 하원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콜테즈 의원은 연수입이 1년에 $1,000만 이상 되는 사람은 그 수입을요 한 70% 세금률을 70%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빌 게이츠가 뭐 그렇게 빨리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은 굉장히 그 포커스를 잘못 둔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그 부자들 가운데서 헐리우드 부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그렇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당장 그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하워드 슐츠도 그렇잖아요. 하워드 슐츠도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진보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진보인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드린 게 낫겠네요. 돈 아주 많은 큰 부자들 가운데서 사회적으로는 오케이, 동성결혼도 오케이, 뭐도 오케이, 낙태 당연히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뭐 국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돈 문제에 딱 걸리면요.
부자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이거든요. 하워드 슐츠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표를 많이 받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이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빌 게이츠와 연결이 됩니다. 하워드 슐츠도 세금 이렇게 많이 내라는 것은 싫어해요. 나머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주관하는 텍스 세미나에 대해서 광고를 들으셨는데요. 올해는 그 텍스 세미나가 좀 다른 해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제 세금 개혁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런 부자들이 세금 감면 많이 받나 했더니 꼭 그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또 그냥 그 장사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봉급 받고 이래저래 세금 공제를 받으셨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지난해보다 그 세금 공제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참 올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올해 가장 그 바보 같은 정말 dumb and dumber, dumb and dumber 하면은 dumb이 뭐냐면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자신의 무슨 뭐 남성의 상징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을 찍은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바보 같은 dumber는 AMI라는 National Enquirer의 모 회사가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남자에게 협박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 물론 뭐 협박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뭐 연방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존의 CEO, 워싱턴 포스트의 오너 제프 베조스에 관한 그 얘기입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제프 베조스의 그 사설 탐정은 왜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자신과 자신의 그 애인인 그런 여성의 텍스팅 아주 그런저런 사진 같은 것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왜 입수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결국은 그 여성의 그 내연 관계에 있었던 지금은 뭐 애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여성의 브라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는데 빼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그런 내용을 전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내셔널 인콰이어러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좋게 하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것은 공통의 목적이고 이 그 AMI 아메리카 미디어 INC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없어서요. 자꾸만 그 요즘 모든 그 신문 매체가 다 그렇잖아요. 구독률이 크게 떨어지니까 사우디가 돈이 많잖아요. 사우디 왕가가 캐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뭐 본인들이 타임도 사고 싶고 머니도 사고 싶고 부수가 2013년도에 100만 1000만 원 그러니까 돈 자체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0만 1000만 원 1억 3,800만 달러를 잃어버렸고요. 뭐 구독률도 굉장히 줄어들고 하니까 사우디 돈으로 해서 언젠간 지난해에는 사우디 이 왕세자가 정권을 잡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는 것을 97페이지나 돼서 만들어가지고 2,000부를 발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이 퍼블리셔가 제프 베조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이 미국 국방부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이전트로 일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신청까지 했대요. 그런데 안 된다 하는 답을 받은 것이고요. 제프 베조스는 이게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라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떤 그 타블로이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타블로이드입니다. 네, 그 시골도 아니고요. 한 사람은 남가주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쪽에서 자랐는데 보스턴 인근에서 매사추세츠에서 2013년도에 결혼을 해서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청각장애자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젊은 부부가 이제 수화를 배웠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다 와서 어머 그래 하면서 전부 이웃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수화를 배우면서 이
아이가 정말 그 행복하게 청각 장애가 없는 다른 아이와 똑같이 자라기를 바래 하면서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19살 하버드 학생도 계시고 참 이런 걸 볼 때는 보스턴 글로브에서 오늘 제가 읽었거든요. 미국이 아직 그 살만한 나라다. 한 아이가 동네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국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